7번째 편지. 아동 청소년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제목, 부모님부터 자녀의 싫다는 표현을 꼭 존중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7번째 편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할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쁘다고 스킨십을 할 때 자녀들이 싫다는 표현을 하면 존중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무시하는 편인가요? 자녀들이 싫다는 표현을 우리 부모들이 존중해주는 것과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모 기간에 오전과 오후에 연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 저도 제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이가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쭉쭉 빨고 안아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제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참 이뻐서 볼에 뽀뽀를 그냥 빨개지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안아주려니 저를 탁 밀치면서 꼿꼿이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엄마! 이제부터 저를 안아주고 싶으면 저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의 몸을 만지시는 건요, 성추행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역시 어릴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세대라서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일 수 있는 성인지 감성이 교육을 받은 세대와 받지 않은 세대는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교육을 받은 세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엄만데 어때? 이리 와봐 이놈 새끼! 하면서 와락 안고 뽀뽀를 해줬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제가 속으로 철컥 내려앉았는지 조금 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고 내 몸을 누군가가 만진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부모니까 괜찮다며 이리 와봐! 아빠니까 어때? 아유, 요놈 새끼 컸다고. 엄마니까 괜찮아 라며 아이의 말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 싫다는 표현을 무시해버린다면 그 순간 아이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친한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게 싫다고 해도 만져도 되는구나 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화장실에 가면 같이 남자친구들은 소변을 쭉 써서 보잖아요. 그런데 친구의 성기를 보면서 하고 놀리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친구가 야, 그런 행동은 성범죄라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에 선생님께 배웠잖아. 하지마! 라고 말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친하면 괜찮다 그랬어. 너는 왜 그렇게 쪼잔하냐? 라며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면 이걸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술게임 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기세등등 위풍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어떤 대답을 할까요? 술게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술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성추행범으로 앞으로 앞길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술게임에는 단계가 있는데 러브샷 5단계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하고 입에서 입으로 술을 넘겨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술게임입니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 신문에 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온 OT나 동아리 모임 등에서 선배들에 의해 술게임이라고 빙자한 술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 술 범죄인데 술 게임이라면서 죄의식 없이 OT나 동아리 모임에 후배들에게 선후배니까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성폭력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아이가 사회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요? 아유, 남자들끼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걸 성추행이라 그래 하며 피해 동료나 피해 후배 직원을 오히려 비난하는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컸어요. 그만 만지세요. 저 기분 나빠요. 제 몸을 만지시려면 허락을 좀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기분 나빴어? 미안해. 우리 수진이가 아주 많이 컸구나. 이제부터는 수진이와 뽀뽀를 하고 싶거나 안아주고 싶을 때는 수진이에게 허락을 받을게. 맞아. 너의 몸은 소중해. 그러니 엄마 아빠라도 너의 몸을 만지려면 허락을 받아야지.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친한 관계라도 상대방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과 상대방이 친한 관계여도 상대방의 경계를 지켜주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비겁하게 은폐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숙한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강의를 나가면 이 사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고개를 끄덕 하시죠. 모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매 순간 점검하며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주는 행동만큼 좋은 가정교육은 없겠지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는지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